도수 후송이란 부상자를 들 것이나 차량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인력으로 직접 나르는 방법을 뜻하는데요. 지금부터는 도수 후송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전투 부상자 처치의 부상자 이동입니다. 부상자 이동의 목적은 부상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켜 추가 부상을 방지하고 생존성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부상자 이동은 들 것이나 각종 도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도구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과 몸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하여 부상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이를 도수운반법이라고 합니다. 1인 도수운반법은 전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끌기법은 전장 상황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도수운반법입니다. 먼저 부상자의 어깨 견장 부위나 전투조끼 상단 부위를 잡고 부상자를 끌면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부상자가 의식이 있다면 적방향을 사주경계하며 이동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다치지 않은 다리를 지면을 밀어주며 신속하게 전장 지역을 이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1인 어깨거리법입니다. 어깨거리법은 운반자가 총기를 파지하여 이동하는 방향을 사격 지향 자세를 취하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성 보장이 가능한 도수운반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부상자의 오른쪽 허리와 왼쪽 손목을 잡아주고 부상자의 앞쪽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기마 자세를 취합니다. 부상자를 운반자의 상체 위로 올려주고 양팔을 어깨 동무하듯이 감은 다음 윗팔을 잡고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어깨법입니다. 어깨법은 전장 상황에서 신속하게 적용하고 이탈할 수 있는 도수 운반법으로서 주로 의식이 없는 부상자에게 사용할 수 있으며 머리나 가슴, 복부, 골반, 척추 부상자에게는 가급적 다른 도수 운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깨거리법과 동일하게 부상자를 이렇게 세운 다음 오른쪽 허리를 잡고 부상자를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상자의 팔을 운반자의 어깨에 올려줍니다. 다시 부상자의 반대쪽 팔을 잡아 당기는 동시에 부상자의 낭심 부위가 운반자의 어깨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반대쪽 손은 무릎 관절을 가볍게 감싸며 앉았다 일어나면서 부상자를 완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1인 부축법입니다. 부축법은 의식이 있는 부상자에게 발과 발목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부상자를 단거리 운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운반자는 부상자의 손상된 발 옆으로 이동하여 최대한 부상자를 운반자 쪽으로 밀착시킨 후 손상받지 않는 발부터 이동하면서 후송하는 도수 운반법입니다. 2인 부축법의 경우에는 부상자의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부상자의 상체를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세운 다음 정강이로 지지합니다. 다른 운반자는 부상자의 오른쪽 옆으로 이동하여 어깨에 팔을 둘러준 다음 첫 번째 운반자도 동일하게 부상자의 팔을 어깨에 둘러주고 손은 허리를 교차하듯이 잡고 2, 3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상자를 완전 일으켜 세우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인 안장법입니다. 안장법은 중거리를 후송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의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3인, 4인 안장법의 경우에는 3km까지 비교적 장거리 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체가 큰 운반자는 부상자 뒤쪽에 위치하여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체가 큰 운반자는 부상자 뒤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양손을 통과시킨 다음 가슴 앞에서 깍지를 껴주면 됩니다. 2번 운반자는 부상자의 양 다리 사이로 이동하여 무릎 관절을 가볍게 감싸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번 운반자의 구령에 맞춰 부상자를 완전 일으켜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운 이후에는
양 운반자는 복부 앞에서 깍지를 끼워 부상자가 아래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2인 도수 운반법의 경우에는 운반자의 체력 소모를 경감하고 1인 도수 운반법에 비해 비교적 장거리를 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적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장 상황을 고려하여 도수 운반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여러분, 이번 시간 특별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 데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는데요. 2023년 1월 20대 교정직 공무원 수험생이 독서실에서 갑자기 쓰러진 고등학생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사례인데요. 이 적극적인 대처로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쓰러진 고등학생은 1분여 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고등학생을 구한 수험생은 평소 예비군 훈련에서 교육받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응급처치를 배워둔 예비군이 소중한 생명을 소생시킨 미담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이라면 전시회나 자신과 동료를 위해 일상생활에서는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바로 심폐소생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군의무학교 세이브센터 전투부상자 처치교관 서효경 중사입니다. 그럼 기본 소생술은 어떤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응급처치입니다. 예비군들과 기본 소생술 7가지 절차에 대해 숙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 확인입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면 눈 좀 떠보세요. 방금과 같이 반응 확인은 자극에 반응을 하는지 음성 지시에 반응을 하는지를 확인하여 환자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무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은 앞에 있는 안경 쓴 용사는 119에 연락해주고 앞에 파란 셔츠를 입은 남성분은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라고 구조 요청을 실시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호흡 확인으로서 호흡 확인은 환자의 얼굴에서부터 가슴, 상복부를 10초 이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확인할 때는 가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의 유무와 얼굴에서의 창백함, 청색증과 같은 저산소증 증상을 확인하고 환자가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을 보인다면 심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합니다. 가슴 압박 시에는 손바닥의 아래쪽 부위인 손꿈치를 활용하여 가슴 압박 위치에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뼈의 하부 2분의 1 지점이 가슴 압박 위치가 되겠습니다. 손꿈치를 올려놓고 깍지를 낀 상태에서 위아래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면 됩니다. 압박 시에는 5cm 깊이로 압박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을 실시하고 충분히 이완을 시켜주어 압박과 이완이 1대1이 될 수 있도록 실시하면 됩니다. 압박 시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개수를 세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하는 개수를 확인하기 위함도 있지만 리듬감을 부여하여 16초에서 18초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개수를 세알리며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가슴 압박 시의 주의사항은 앞뒤 양옆으로 움직이게 될 경우 심장이 아닌 주요 장기나 갈비뼈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아래로만 압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팔의 힘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허리와 상반신의 전반적인 힘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압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 방법으로는 외상이 없는 부상자에게는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을 적용합니다. 머리 기울임, 턱 들어올리기 방법은 한 손으로는 이마를 젖혀주고 반대쪽 손은 아래쪽 턱을 잡고 위로 당겨 올려주는 방법입니다. 기도 유지를 실시한 다음에는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합니다. 인공호흡 방법은 정상 성인이 호흡하듯이 1초간 균등한 압력으로 불어놓고 1초간 내쉬는지 유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처치자가 가슴 부위를 바라보며 흉부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유무를 곁눈질하면서 확인을 합니다. 호흡을 불어넣을 때는 코를 막아주고 숨을 내쉴 때에는 코에서 손을 떼주어 환기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폐소생술은 가슴 압박 30회와 인공호흡 2회 30대 2 비율로 무한 반복을 실시합니다. 이 기본 소생술의 중단 시기는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거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경우,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이 현장에 도착할 경우에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 리듬이 불규칙한 환자에게 정기적인 자극을 주어 심장 리듬을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응급 장비입니다. 주로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장소와 같은 대다수의 국민이 모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심장 충격기는 전원 버튼과 제세동 버튼, 패드를 연결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종종 장비 종류에 따라 덮개를 열게 되면 전원 버튼이 켜지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제세동 버튼이 심장을 다시 재부팅시키는 원리라고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6, 7, 8. 혹시 심폐소생술 할 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폐소생술 실시하겠습니다. 셋 구령에 맞춰서 바로 심폐소생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먼저 녹색 버튼의 전원 버튼을 켜주고 2개의 패드를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패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부착을 해야 되는지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우측 빗장뼈 아래쪽에, 왼쪽의 경우에는 유두선 중앙 겨드랑이 선을 따라서 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2개의 패드를 부착한 다음 연결선을 꽂아줍니다. 자, 심장 리듬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떨어지세요. 지금과 같이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환자에게서 떨어지며 정확한 심장 리듬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세동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폐소생술 해주세요. 방금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깜빡이는 재세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기 자극이 환자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방금과 같이 재세동을 시행한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야구선수 출신이거든요. 운동을 오래 해서 응급처치 같은 건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새로 배울 부분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료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투 부상자 처치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